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위간 영양, 입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뭔가 치매 말기 대상자들이 입으로 먹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졸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또 음식물이나 이 영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콧줄로 많이 집어 넣잖아요. 근데 콧줄도 하다 안 되면은 또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넣기도 하더라고요. 위간 영양액은요, 천천히 넣어야 된다. 어느 정도? 분당 50cc 이상 넣으면 안 된다. 1분에 50cc. 한 종이컵 반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만 넣는다 이거예요. 또 주입할 때 자세는요, 상체를 올리는 게 좋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먹는 게 좋겠죠. 파울러스 체위 또는 머리라도 높게 해라.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위로 잘 들어갔는지 혹시 폐에 들어가가지고 폐렴 걸리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위간 영양자들이 갑자기 열나고 컨디션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와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폐렴이 걸렸을 때가 많습니다. 폐렴이 진짜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주입하기 전에 흡인을 해봐요. 위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왜 집어넣냐?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공기 좀 들어가면 좀 어때요? 그거 뭐 꼭 주의해야 돼요? 이랬는데 공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차죠. 불편하죠. 불편하다 보면 구토를 할 수 있고요. 구토를 하게 되면 의식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되거나 폐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 놓을 때도 공기 탁탁탁탁 빼내잖아요. 조금은 들어가도 되는데 많이 들어가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주입 용기를 높게 해라.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있잖아요. 상체 올려도 내 몸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내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소변 주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동식 집어넣잖아요. 뭐 뉴케어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관이 막히기 때문에 미온수를 한 30cc 정도 주입을 합니다. 30에서 60cc, 예, 이 정도 숫자가 맞아요. 주입 후 반자리를 30분 이상 앉혀 놓는다. 밥 먹고 바로 눕히지 않고 조금 앉아 놓는 게 좋다. 구토도 방지하고 소화를 좀 촉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작년 하반기 구시에 뭐 나왔죠? 비위관 삽입 길이가 나왔습니다. 코로 들어가서 귓바퀴를 지나서 검상돌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코끝에서 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비위관의 삽입 길이라는 거예요. 비위관 매번 넣을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 이렇게 물그릇에다가 호스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뽀글뽀글하면은 이건 위가 아니고 폐다. 잘못 넣었다. 제대로 다시 넣어야 되고요. 공기를 집어넣어봐요. 주사기로 5에서 10cc 정도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나나봐요. 위를 청진기로 대봤을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내용물을 이렇게 빨아들여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폐일 수 있다. 근데 뭔가 위액이 나왔어. 음식물이 나왔어. 그럼 이거 위로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그릇에 담근다.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물그릇에다가 그 호스를 담가봤을 때 뽀글뽀글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공기를 집어넣고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본다. 내용물을 흡인해 본다. 이게 바로 위간 영양액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죠.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는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수혈 받다가 이상 증상 나타났으면 중단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배뇨 돕기, 소변 보는 걸 돕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소변 보는 게 좋지. 우리가 맨날 돈요로 강제로 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 물소리를 들려준다. 그럼 좀 오줌이 매렵다는 거죠.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준다. 항상 평소에 보던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남자는 서서 배설하는 게 좋다는 거죠. 편안한 환경, 릴렉스 되는 환경.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오줌이 매렵겠죠. 정신적으로 이완을 돕고 하복부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담가주는 것도 좋다. 좌욕을 하거나 족욕을 할 때 저도 변기 위에 앉아서 하거든요. 변기 위에다가 좌욕기 놓고 좌욕하고 그 김에 또 발 족욕하고 하면은요. 뭐 위아래가 뜨끈뜨끈하니까 오줌이 진짜 매렵습니다. 이런 원리로 배뇨를 돕는다는 거예요. 환자의 일상 식사를 돕는 방법. 가능한 스스로 먹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게 해야지. 하던 거 못하면 나이 먹으면 못하게 됩니다. 운전도요. 하던 거 계속 하면은 계속 하는데요. 중간에 몇 년 안 하면은 못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잔존 기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법. 스스로 먹게 한다고 했죠? 편마비 환자는 한쪽 손이 건강하면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고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 하면은요,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짚고 일어난다. 그쵸?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는 노인에게는요, 밥 먹을 때 말 시키지 않아요. 가뜩이나 음식물 삼키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좁고, 노인들은 기관지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기침, 사례도 잘 걸리잖아요. 밥 먹을 때 말 시키면은 사례가 너무 잘 걸려서 말 시키지 않습니다.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이 좋아요. 푸딩, 계란찜, 순두부, 연두부, 죽 이런 거요. 그것을 우리가 연식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수술하고 나와서 어느 순서로 먹여요? 차를 마셨어요. 누가? 제 친구 유연경이. 유연경이 일반 식사 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의고사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연경이 뭐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이었어요. 유동식은 마실 수 있는 거, 연식은 부드러운 음식, 경식은 가벼운 식사, 일반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한자식이 아닌 일반적인 밥이에요. 그쵸?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유연경 친구가 일반식을 먹었다. 이 순서로 했죠. 부동노인 환자, 움직일 수 없는 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을 제거했는데, 유치도뇨관은 그냥 알아서 오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절을 잘 못했던 분들이었는데 이걸 뺐어요. 실금을 하겠죠. 그럼 바로 유치도뇨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줘봐서 그래도 한번 소변을 보게끔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소변줄을 아무리 꽂았어, 아무리 기저귀를 했어도 수시로 변기를 대어주는 것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지. 내 부모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잔존 기능 유지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체위 유지 돕기 볼게요. 요추천자 할 때 요추 3, 4번에서 물을 뽑잖아요. 꾸불입니다. 3, 4번에서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멍으로 누수액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똑바로 눕힙니다. 앙하위. 중요하죠? 요추천자 시행시는 새우 등자세, 시행 후에는 앙하위이다. 그리고 요통이나 두통도 방지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흉강천자는 이렇게 엎드려요. 또 겨드랑이에다 물 뽑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엎드린다. 능막천자, 흉곽천자, 흉강천자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복수천자가 정국시에 바로 나왔어요.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는 거예요. 천자 전후에 복부둘레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복수천자는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빼는데, 뭐 복수 차신 분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복수 많이 차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가 막 이만큼 나왔어. 둘레를 재. 천자로 물 뽑고 나중에 이렇게까지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둘레를 재기는 잰다는 거. 호흡 곤란하다면 상체를 올려줍니다. 이 자세를 뭐라고 하죠? 파울러시 체위, 자위 반자위라고 합니다. 머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뇌 척수에게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이다. 지주막 하강. 요추천자는 3, 4번 사이의 척수의 지주막 하강에서 이 물을 뽑는다 이거예요. 체위 총정리. 여기서 뭐 계속 두 문제 정도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죠? 혈량 쇼크. 뭔가 순환이 부전할 때 우리가 쇼크가 와요. 그랬을 때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줘서 다리 끝에 있는 피까지 다 심장으로 모아줘가지고 펌핑을 쉽게 해준다 이거예요. 호흡이 곤란하다면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죠. 월경통이 있다. 산후 운동이라든지 자궁 내에서 태아의 머리가 뭐 반대로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스륜위로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거. 요추천자 시행시에는 새우등 자세 구부려. 다 끝나고 나서는 앙하위라는 거죠. 산부인과 가면은 이런 자세 뭐예요? 쇠석이 절석위이다. 배횡하위 회음부 간호 자세죠. 여러분 뭐 자세는 다 아시죠? 여기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항상. 다음과 같은 목관절 움직임이 뭐냐? 옆으로 까딱 측방 굴곡이에요. 측방 굴곡.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이고요. 가까워지면 내전입니다. 멀어지면 외전, 가까워지면 내전이에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어깨관절 움직임이 뭐냐? 아래 있다가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요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래 있다가 이렇게 손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외회전이래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요? 내회전입니다. 내려가면 내회전. 위로 올리면 외회전이에요. 굴곡 4종 세트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굴곡이에요. 그러면 숙이고 있다가 뒤로 제끼는 거는요? 이게 바로 신전입니다. 손을요, 차렷하고 있다가 저요 하고 올렸어요. 이게 굴곡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반대라는 건 신전이에요. 그래서 굴곡을 외우면 반대로 신전까지 암게 되죠. 가만히 있다가 다리를 위로 쫙 올렸어. 굴곡입니다. 올려 있다가 내리면 신전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뒷무릎을 살짝 이렇게 올렸어. 굴곡이죠. 다시 이렇게 내리면 신전입니다. 직각으로 있는데 아래서 위로 올리면은 외회전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내회전이다. 이거 무슨 민호이 거기서 무슨 그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체조? 그거 비슷한데. 기억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억니은. 그래서 굴곡은 각이 감소한다, 구부린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굴곡이에요. 신전은 각이 증가한다, 멀어진다. 그리고 과신전은 뒤로 제낀다는 거.
위관정량, 입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뭔가 치매 말기 대상자들이, 입으로 먹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졸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또 음식물이나 이 영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콧줄로 많이 집어 넣잖아요. 근데 콧줄도 하다 안 되면은 또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넣기도 하더라고요. 위관 영양액은요, 천천히 넣어야 된다. 어느 정도? 분당 50cc 이상 넣으면 안 된다. 1분에 50cc. 한 종이컵 반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만 넣는다 이거예요. 또 주입할 때 자세는요, 상체를 올리는 게 좋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먹는 게 좋겠죠. 파울러스 체위 또는 머리라도 높게 해라.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위로 잘 들어갔는지, 혹시 폐에 들어가가지고 폐렴 걸리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위관 영양자들이 갑자기 열나고 컨디션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와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폐렴이 걸렸을 때가 많습니다. 폐렴이 진짜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주입하기 전에 흡인을 해봐요. 위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왜 집어넣냐?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공기 좀 들어가면 좀 어때요? 그거 뭐 꼭 주의해야 돼요? 이랬는데, 공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차죠. 불편하죠. 불편하다 보면 구토를 할 수 있고요. 구토를 하게 되면 의식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되거나 폐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 놓을 때도 공기 탁탁탁탁 빼내잖아요. 조금은 들어가도 되는데 많이 들어가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주입 용기를 높게 해라.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있잖아요. 상체 올려도 내 몸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내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소변 주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동식 집어넣잖아요. 뭐 뉴케어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이 막히기 때문에 미온수를 한 30cc 정도 주입을 합니다. 30에서 60cc, 예, 이 정도 숫자가 맞아요. 주입 후 반자리로 30분 이상 앉혀 놓는다. 밥 먹고 바로 눕히지 않고 조금 앉아 놓는 게 좋다. 구토도 방지하고 소화를 좀 촉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작년 하반기 구시에 뭐 나왔죠? 비위관 삽입 길이가 나왔습니다. 코로 들어가서 귓바퀴를 지나서 검상돌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코끝에서 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비위관의 삽입 길이라는 거예요. 비위관 매번 넣을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 이렇게 물그릇에다가 호스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뽀글뽀글하면은 이건 위가 아니고 폐다. 잘못 넣었다. 제대로 다시 넣어야 되고요. 공기를 집어넣어봐요. 주사기로 5에서 10cc 정도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나나봐요. 위를 청진기로 대봤을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내용물을 이렇게 빨아들여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폐일 수 있다. 근데 뭔가 위액이 나왔어. 음식물이 나왔어. 그럼 이거 위로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그릇에 담근다.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물그릇에다가 그 호스를 담궈봤을 때 뽀글뽀글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공기를 집어넣고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본다. 내용물을 흡인해 본다. 이게 바로 위관 영양액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죠.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는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수혈 받다가 이상 증상 나타났으면 중단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배뇨 돕기, 소변 보는 걸 돕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소변 보는 게 좋지, 우리가 맨날 돈으로 강제로 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 물소리를 들려준다. 그럼 좀 오줌이 매렵다는 거죠.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준다. 항상 평소에 보던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남자는 서서 배설하는 게 좋다는 거죠. 편안한 환경, 릴렉스 되는 환경.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오줌이 매렵겠죠. 정신적으로 이완을 돕고 하복부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담가주는 것도 좋다. 좌욕을 하거나 족욕을 할 때 저도 변기 위에 앉아서 하거든요. 변기 위에다가 좌욕기 놓고 좌욕하고 그 김에 또 발 족욕하고 하면은요, 뭐 위아래가 뜨끈뜨끈하니까 오줌이 진짜 매렵습니다. 이런 원리로 배뇨를 돕는다는 거예요. 환자의 일상 식사를 돕는 방법, 가능한 스스로 먹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게 해야지. 하던 거 못하면 나이 먹으면 못하게 됩니다. 운전도요, 하던 거 계속 하면은 계속 하는데요, 중간에 몇 년 안 하면은 못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잔존 기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법, 스스로 먹게 한다고 했죠. 편마비 환자는 한쪽 손이 건강하면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고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 하면은요,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짚고 일어난다. 그쵸?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는 노인에게는요, 밥 먹을 때 말 시키지 않아요. 가뜩이나 음식물 삼키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좁고, 이 노인들은 기관지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기침, 사례도 잘 걸리잖아요. 밥 먹을 때 말 시키면은 사례가 너무 잘 걸려서 말 시키지 않습니다.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이 좋아요. 푸딩, 계란찜, 순두부, 연두부, 죽 이런 거요. 그것을 우리가 연식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수술하고 나와서 어느 순서로 먹여요? 차를 마셨어요. 누가? 제 친구 유연경이. 유연경이 일반 식사 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의고사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연경이 뭐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이었어요. 유동식은 마실 수 있는 거, 연식은 부드러운 음식, 경식은 가벼운 식사, 일반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한자식이 아닌 일반적인 밥이에요. 그쵸?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유연경 친구가 일반식을 먹었다. 이 순서로 했죠. 부동 노인 환자, 움직일 수 없는 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을 제거했는데, 유치도뇨관은 그냥 알아서 오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절을 잘 못했던 분들이었는데 이걸 뺐어요. 실금을 하겠죠. 그럼 바로 유치도뇨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줘봐서 그래도 한번 소변을 보게끔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소변줄을 아무리 꽂았어, 아무리 기저귀를 했어도 수시로 변기를 대어주는 것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지. 내 부모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잔존 기능 유지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체위 유지 돕기 볼게요. 요추천자 할 때 요추 3, 4번에서 물을 뽑잖아요. 꾸불입니다. 3, 4번에서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멍으로 누수액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똑바로 눕힙니다. 앙하위. 중요하죠? 요추천자 시행시는 새우 등자세, 시행 후에는 앙하위이다. 그리고 요통이나 두통도 방지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흉강천자는 이렇게 엎드려요. 또 겨드랑이에다 물 뽑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엎드린다. 능막천자, 흉곽천자, 흉강천자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복수천자가 정국시에 바로 나왔어요.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는 거예요. 천자 전후에 복부둘레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복수천자는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빼는데, 뭐 복수 차신 분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복수 많이 차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가 막 이만큼 나왔어. 둘레를 재. 천자로 물 뽑고 나중에 이렇게까지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둘레를 재기는 잰다는 거. 호흡 곤란하다면 상체를 올려줍니다. 이 자세를 뭐라고 하죠? 파울러시 체위, 자위 반자위라고 합니다. 머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뇌 척수에게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이다. 지주막 하강. 요추천자는 3, 4번 사이의 척수의 지주막 하강에서 이 물을 뽑는다 이거예요. 체위 총정리. 여기서 뭐 계속 두 문제 정도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트렌델란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죠? 혈량 쇼크. 뭔가 순환이 부전할 때 우리가 쇼크가 와요. 그랬을 때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줘서 다리 끝에 있는 피까지 다 심장으로 모아줘가지고 펌핑을 쉽게 해준다 이거예요. 호흡이 곤란하다면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죠. 월경통이 있다. 산후 운동이라든지 자궁 내에서 태아의 머리가 뭐 반대로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스륜위로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거. 요추천자 시행시에는 새우등 자세 꾸부려. 다 끝나고 나서는 앙하위라는 거죠. 산부인과 가면은 이런 자세 뭐예요? 쇠석이 절석위이다. 배 횡하이 회음부 간호 자세죠. 여러분 뭐 자세는 다 아시죠? 여기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항상. 다음과 같은 목관절 움직임이 뭐냐? 옆으로 까딱 측방 굴곡이에요. 측방 굴곡.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이고요. 가까워지면 내전입니다. 멀어지면 외전, 가까워지면 내전이에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어깨관절 움직임이 뭐냐? 아래 있다가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요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래 있다가 이렇게 손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외회전이래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요? 내회전입니다. 내려가면 내회전. 위로 올리면 외회전이에요. 굴곡 4종 세트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굴곡이에요. 그러면 숙이고 있다가 뒤로 제끼는 거는요? 이게 바로 신전입니다. 손을요, 차렷하고 있다가 저요 하고 올렸어요. 이게 굴곡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반대라는 건 신전이에요. 그래서 굴곡을 외우면 반대로 신전까지 암게 되죠. 가만히 있다가 다리를 위로 쫙 올렸어. 굴곡입니다. 올려 있다가 내리면 신전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뒷무릎을 살짝 이렇게 올렸어. 굴곡이죠. 다시 이렇게 내리면 신전입니다. 직각으로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외회전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내회전이다. 이거 무슨 민호이 거기서 무슨 그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체조? 그거 비슷한데. 기억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억니은. 그래서 굴곡은 각이 감소한다, 구부린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굴곡이에요. 신전은 각이 증가한다, 멀어진다. 그리고 과신전은 뒤로 제낀다는 거.
위관정량, 입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뭔가 치매 말기 대상자들이 입으로 먹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졸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또 음식물이나 이 영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콧줄로 많이 집어 넣잖아요. 근데 콧줄도 하다 안 되면은 또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넣기도 하더라고요. 위관 영양액은요, 천천히 넣어야 된다. 어느 정도? 분당 50cc 이상 넣으면 안 된다. 1분에 50cc. 한 종이컵 반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만 넣는다 이거예요. 또 주입할 때 자세는요, 상체를 올리는 게 좋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먹는 게 좋겠죠. 파울러스 체위 또는 머리라도 높게 해라.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위로 잘 들어갔는지 혹시 폐에 들어가가지고 폐렴 걸리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위관 영양자들이 갑자기 열나고 컨디션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와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폐렴이 걸렸을 때가 많습니다. 폐렴이 진짜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주입하기 전에 흡인을 해봐요. 위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왜 집어넣냐?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공기 좀 들어가면 좀 어때요? 그거 뭐 꼭 주의해야 돼요? 이랬는데 공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차죠. 불편하죠. 불편하다 보면 구토를 할 수 있고요. 구토를 하게 되면 의식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되거나 폐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 놓을 때도 공기 탁탁탁탁 빼내잖아요. 조금은 들어가도 되는데 많이 들어가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주입 용기를 높게 해라.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있잖아요. 상체 올려도 내 몸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내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소변 주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동식 집어넣잖아요. 뭐 뉴케어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관이 막히기 때문에 미온수를 한 30cc 정도 주입을 합니다. 30에서 60cc, 예, 이 정도 숫자가 맞아요. 주입 후 반자리를 30분 이상 앉혀 놓는다. 밥 먹고 바로 눕히지 않고 조금 앉아 놓는 게 좋다. 구토도 방지하고 소화를 좀 촉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작년 하반기 구시에 뭐 나왔죠? 비관 삽입 길이가 나왔습니다. 코로 들어가서 귓바퀴를 지나서 검상돌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코끝에서 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비관의 삽입 길이라는 거예요. 비관 매번 넣을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 이렇게 물그릇에다가 호스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뽀글뽀글 하면은 이건 위가 아니고 폐다. 잘못 넣었다. 제대로 다시 넣어야 되고요. 공기를 집어넣어봐요. 주사기로 5에서 10cc 정도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나나봐요. 위를 청진기로 대봤을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내용물을 이렇게 빨아들여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폐일 수 있다. 근데 뭔가 위액이 나왔어. 음식물이 나왔어. 그럼 이거 위로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그릇에 담근다.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물그릇에다가 그 호스를 담가봤을 때 뽀글뽀글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공기를 집어넣고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본다. 내용물을 흡인해 본다. 이게 바로 위관 영양액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죠.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는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수혈 받다가 이상 증상 나타났으면 중단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배뇨 돕기, 소변 보는 걸 돕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소변 보는 게 좋지. 우리가 맨날 돈요로 강제로 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 물소리를 들려준다. 그럼 좀 오줌이 매렵다는 거죠.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준다. 항상 평소에 보던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남자는 서서 배설하는 게 좋다는 거죠. 편안한 환경, 릴렉스 되는 환경.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오줌이 매렵겠죠. 정신적으로 이완을 돕고 하복부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담가주는 것도 좋다. 좌욕을 하거나 족욕을 할 때 저도 변기 위에 앉아서 하거든요. 변기 위에다가 좌욕기 놓고 좌욕하고 그 김에 또 발 족욕하고 하면은요. 뭐 위아래가 뜨끈뜨끈하니까 오줌이 진짜 매렵습니다. 이런 원리로 배뇨를 돕는다는 거예요. 환자의 일상 식사를 돕는 방법. 가능한 스스로 먹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게 해야지. 하던 거 못하면 나이 먹으면 못하게 됩니다. 운전도요. 하던 거 계속 하면은 계속 하는데요. 중간에 몇 년 안 하면은 못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잔존 기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법. 스스로 먹게 한다고 했죠? 편마비 환자는 한쪽 손이
건강하면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고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 하면은요,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짚고 일어난다. 그쵸?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는 노인에게는요, 밥 먹을 때 말 시키지 않아요. 가뜩이나 음식물 삼키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좁고, 노인들은 기관지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기침, 사례도 잘 걸리잖아요. 밥 먹을 때 말 시키면은 사례가 너무 잘 걸려서 말 시키지 않습니다.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이 좋아요. 푸딩, 계란찜, 순두부, 연두부, 죽 이런 거요. 그것을 우리가 연식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수술하고 나와서 어느 순서로 먹여요? 차를 마셨어요. 누가? 제 친구 유연경이. 유연경이 일반 식사 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의고사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연경이 뭐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이었어요. 유동식은 마실 수 있는 거, 연식은 부드러운 음식, 경식은 가벼운 식사, 일반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한자식이 아닌 일반적인 밥이에요. 그쵸?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유연경 친구가 일반식을 먹었다. 이 순서로 했죠. 부동노인 환자, 움직일 수 없는 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을 제거했는데, 유치도뇨관은 그냥 알아서 오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절을 잘 못했던 분들이었는데 이걸 뺐어요. 실금을 하겠죠. 그럼 바로 유치도뇨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줘봐서 그래도 한번 소변을 보게끔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소변줄을 아무리 꽂았어, 아무리 기저귀를 했어도 수시로 변기를 대어주는 것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지. 내 부모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잔존 기능 유지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체위 유지 돕기 볼게요. 요추천자 할 때 요추 3, 4번에서 물을 뽑잖아요. 꾸불입니다. 3, 4번에서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멍으로 누수액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똑바로 눕힙니다. 앙화위. 중요하죠? 요추천자 시행시는 새우 등자세, 시행 후에는 앙화위이다. 그리고 요통이나 두통도 방지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흉강천자는 이렇게 엎드려요. 또 겨드랑이에다 물 뽑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엎드린다. 능막천자, 흉곽천자, 흉강천자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복수천자가 정국시에 바로 나왔어요.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는 거예요. 천자 전후에 복부둘레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복수천자는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빼는데, 뭐 복수 차신 분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복수 많이 차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가 막 이만큼 나왔어. 둘레를 재. 천자로 물 뽑고 나중에 이렇게까지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둘레를 재기는 잰다는 거. 호흡 곤란하다면 상체를 올려줍니다. 이 자세를 뭐라고 하죠? 파울러스 체위, 자위 반자위라고 합니다. 머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뇌 척수에게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이다. 지주막 하강. 요추천자는 3, 4번 사이의 척수의 지주막 하강에서 이 물을 뽑는다 이거예요. 체위 총정리. 여기서 뭐 계속 두 문제 정도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트렌델란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죠? 혈량 쇼크. 뭔가 순환이 부전할 때 우리가 쇼크가 와요. 그랬을 때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줘서 다리 끝에 있는 피까지 다 심장으로 모아줘가지고 펌핑을 쉽게 해준다 이거예요. 호흡이 곤란하다면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죠. 월경통이 있다. 산후 운동이라든지 자궁 내에서 태아의 머리가 뭐 반대로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스륜위로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거. 요추천자 시행시에는 새우등 자세 꾸부려. 다 끝나고 나서는 앙하위라는 거죠. 산부인과 가면은 이런 자세 뭐예요? 쇠석이 절석위이다. 배횡하위 회음부 간호 자세죠. 여러분 뭐 자세는 다 아시죠? 여기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항상. 다음과 같은 목관절 움직임이 뭐냐? 옆으로 까딱 측방 굴곡이에요. 측방 굴곡.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이고요. 가까워지면 내전입니다. 멀어지면 외전, 가까워지면 내전이에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어깨관절 움직임이 뭐냐? 아래 있다가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요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래 있다가 이렇게 손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외회전이래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요? 내회전입니다. 내려가면 내회전. 위로 올리면 외회전이에요. 굴곡 4종 세트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굴곡이에요. 그러면 숙이고 있다가 뒤로 제끼는 거는요? 이게 바로 신전입니다. 손을요, 차렷하고 있다가 저요 하고 올렸어요. 이게 굴곡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반대라는 건 신전이에요. 그래서 굴곡을 외우면 반대로 신전까지 암게 되죠. 가만히 있다가 다리를 위로 쫙 올렸어. 굴곡입니다. 올려 있다가 내리면 신전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뒷무릎을 살짝 이렇게 올렸어. 굴곡이죠. 다시 이렇게 내리면 신전입니다. 직각으로 있는데 아래서 위로 올리면은 외회전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내회전이다. 이건 무슨 민호이 거기서 무슨 그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체조? 그거 비슷한데. 기억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억니은. 그래서 굴곡은 각이 감소한다, 구부린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굴곡이에요. 신전은 각이 증가한다, 멀어진다. 그리고 과신전은 뒤로 제낀다는 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